안녕하십니까. 방문각에서 아도스 경찰학을 강의하는 박용정입니다. 자, 이번 1차 시험 치느라 모두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경찰학 공부할 때 정말 힘들었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죠? 이 경찰학이 그렇게 어려운 과목이 아닌데 도대체 범위가 안 정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 역시 강의를 하면서도 매번 학생들로부터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 옆에 다른 학원에서는 여기까지 가르치고 이런 것도 가르치는데 또 제 수업만 들어가지고는 옆에 다른 학원에서 내는 모의고사를 풀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일반 행정법 분야는 그렇게 깊게 안 나올 거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묻는 문제 정도에서 나올 거다. 그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학생들이 불안해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저 역시 불안했으니까요. 자, 이제 뚜껑을 읽어보니까 실제 그렇죠.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일반 행정법 분야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한 학생들은 이번 시험에서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기존에 나왔던 부분에서 좀 더 깊게 실무 위주로 그렇게 공부를 했더라면 훨씬 더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마치 일반 행정법 분야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나오고 여기를 공부하지 않으면 과락이라도 할 것처럼 그렇게 공포 마케팅을 한 그런 일부 학원 강사님들은 정말 사과해야 됩니다, 학생들한테. 어떻게 보면 저 역시 선의의 피해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험 총평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한번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험 총평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야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보면은 경찰학 기초 이론이 30%, 그러면은 12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8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문항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좀 특이한 것으로 보면은 그 범죄학 파트하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있죠. 그 부분이 경찰학 기초 이론에 포함되어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에 이 부분들은 그 강론 생활안전 파트에 있었죠. 하지만 제가 강의할 때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이 범죄학 파트는 충분히 기초 이론에 포함되어서 최소한 2문제 이상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고요. 또 이 지역사회 경찰 활동도 대학 교재를 보면 많은 책들이 총론에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범죄학에서 2문제가 나왔고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1문제가 나왔죠. 이게 만약에 강론에 포함된다면 생활안전에서는 1문제 내지 2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거의 문제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이제 앞부분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된 것을 보면은 앞으로도 계속 총론에 포함시켜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사 부분에서 1문제가 나왔고 비교 경찰에서는 1문제도 안 나왔죠. 비교 경찰이 상당히 좀 성가신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안 나왔습니다. 이 비교 경찰 부분은 조금 교수들이 내기에 위험 부담이 좀 있긴 있어요. 이게 각 나라별로 그 제도라는 것이 조금 분명하지가 않고 또 변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를 자칫 잘못 내면 오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충분히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고 봤는데 아무튼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행정학 분야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9문제가 나오는데요. 원래 15% 같으면은 6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3문제가 더 많이 나왔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7, 8, 9, 10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 경찰학 기초 이론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요. 원래 이제 여기서 12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있던 4문제가 이쪽으로 옮겨지면은 그러면은 12문제가 되거든요. 이쪽은 경찰행정학은 5문제가 되고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공고가 되었던 그 비율하고 좀 비슷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교수들마다 그 어느 파트에 포함시켜서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 따라서 이 문제 문항수가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행정법에서는 14문제로 기존에 공고가 되었던 그대로 나왔죠. 조직법에서 1문제 나왔고 우리 경찰 공무원법에서는 2문제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조금 적게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경지법을 비롯한 그 여타 작용법에 관한 부분들이 11문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보니까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분야별 경찰 활동에서도 이게 15% 같으면 6문제만 나오면 맞는데 8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20%가 나온 것이죠. 조금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별로 보면은 생활안전에서 2문제, 경비에서 2문제가 나오고 나머지는 고루 1문제씩 남았는데요.
정보라든가 안보 파트에서는 이번에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집시법에서는 매번 출제가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출제가 안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이 생활안전 파트는 항상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번에 그 새로 제정이 된 스토킹 처벌법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죠. 뭐 그 부분은 많은 학생들이 대비를 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문제를 풀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특이한 것이 40번 문제, 이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묻는 문제가 있었죠. 앞으로도 이렇게 현재 경찰의 분위기를 묻는 그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 분야별 경찰 활동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출제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경찰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현재 경찰의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분석을 하는 부분이 있죠. 이 전체 40문제 중에서 이해를 위주로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몇 문제가 되고, 또 암기 위주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몇 문제인가, 매번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 거의 반반씩 나와요. 작년에 있었던 시험에서도 거의 반반씩 나왔거든요. 자, 이번에도 제가 문항수를 다 달아놨으니까 이해 위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반이고, 외우지 않으면 풀 수 없는 암기 위주의 문제가 50%였다, 절반이었다. 그리고 암기 위주로 푸는 문제 중에서도 내용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숫자를 암기하지 않으면 아예 풀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암기 위주의 문제는 아무리 이해를 잘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그 내용들을 두 문자 등으로 확실하게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저처럼 오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문제들입니다. 주로 이런 암기 위주의 문제는 승진 시험에서 자주 나오거든요. 이번 시험을 보면은 제가 그동안 봐왔던 승진 시험 스타일하고 상당히 비슷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 문제 50%를 차지하는 암기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그냥 반복만으로는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외워졌다고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헷갈리거든요. 내가 제대로 외운 게 맞나,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기억법을 활용한 암기법으로 분명하게 외우고 있어야 거리낌 없이 문제를 찍을 수 있거든요. 자, 전체적인 난이도를 보면은 그 난이도는 예전 시험에 비해서 그렇게 올라갔다,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전 시험하고 좀 비슷한 정도의 난이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사나 영어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이 경찰학에 공부할 시간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대체로 보니까 작년보다 성적은 조금 더 오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소한 80점 이상은 받아줘야 합격권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존 경찰학의 기출 범위 외에 일반 행정법 분야는 그 특허 문제하고 항고소송의 개념을 묻는 문제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주 기초적인 개념이었죠. 기존의 경찰학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항수가 40문제로 늘어나다 보니까 기존의 범위 안에 있었지만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다, 그런 정도로 봐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들 때문에 마치 일반 행정법 분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상당한 에너지 낭비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제가 수업 중에 강의하지 않은 문제가 한 문제 있었습니다. 40문제 중에서 39개가 다 들어가 있었지만 한 문제가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놓친 부분이지만 수험생들에게 물어보니까 틀린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1번이 정답이었죠. 그 사실혼 관계가 포함이 되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우리 경찰학에서 웬만하면 사실혼이 다 포함되고 법률혼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기본 강의나 기출 강의, 또 모의고사 강의할 때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제 강의를 들은 사람은 잘 몰라서도 분명히 사실혼이 포함될 거야, 이렇게 해서 아마 1번을 다 찍었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제 강의에서 빠진 부분이라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이 문제를 틀리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 아두스 두 문자로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이렇게 10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으면은
아주 쉽게 풀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암기하지 못하면 상당히 애매하게 보이는 문제들이거든요. 이런 10개의 문제들이 사실은 당락을 좌우합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경찰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방대한 양을 어떻게 암기하느냐,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엮어서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많은 양을 정확하게 암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두 문자나 어떤 표를 가지고 정확하게 암기를 해둬야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26년간 경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찰학 문제를 이해만으로 풀 수가 없어요. 암기하지 않으면 반도 못 맞춥니다. 우리 현직에 있는 경찰관들 모두가 그렇고 또 성적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외우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경찰학은. 그러면 어떻게 암기할 것이냐? 그게 문제죠. 절대 반복한다고 해서 암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외우면 시험장에서 또 헷갈려요. 제가 한평생을 시험 공부를 해봤는데 정말 두 문자로 외우지 않으면 기억이 안 됩니다. 시험에서 제대로 골라낼 수가 없고요. 무지막지하게 두 문자를 만들어서 암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지문을 보고 키워드를 보면 쉽게 연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두 문자를 잘 만들어서 암기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4월 달부터 새로 개강을 합니다. 처음부터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월요일, 화요일 동안은 기본 과정을 나가고요.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오전에 공부했던 그 기본 내용을 화요일 오후에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풀어보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만든 재밌고 기가 막히게 기억이 잘 되는 아두수 두 문자로 공부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학이 정말 어렵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아두수로 공부해 보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해드립니다. 제 기본서는요, 이번 시험을 반영을 해서 4월 말경에 개정판이 출간이 됩니다. 그동안 개정판 출간을 좀 늦춰왔는데 이번 시험을 반영한 최신판이 나오니까요, 새 책으로 새 마음으로 4개월밖에 남지 않은 2차 공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